안녕하세요, 진라이프입니다.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국내 자전거길 코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총 12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코스마다 여러 개의 인증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들은 모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하며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거나 지루한 구간도 있습니다. 힘든 구간을 이겨내고 멋진 자연경관을 마주하며 자전거를 탈 때는 엄청난 힐링이 됩니다. 인증 달성도에 따라 스티커 및 메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코스를 완주할 경우에는 완주 스티커를 받을 수 있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국토정주 코스를 완주하면 국토정주 인증 메달과 스티커,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완주 시 4대강 인증 메달과 스티커, 전구간 인증 시 그랜드슬램 인증 메달과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달은 안타깝게도 2018년부터 유료화되어 인증을 마친 사람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강 이용 도우미 사이트나 지정된 인증센터에서 국토정주 4대강 각 12,000원, 그랜드슬램 12,500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작년 2018년 10월에 15일 동안 9개 코스를 완주했고 11월에 4일 동안 남은 3코스를 완주하여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오래 타지 않았고 2018년 8월 중순부터 집에 있는 자전거를 주 3에서 5회 20에서 30km씩 탄 게 전부입니다. 좋은 자전거도 없었고 약 10년 전에 30만원대에 구매한 자전거였습니다. 같은 곳을 타는 곳이 지겨워서 주변에 자전거 탈 만한 곳이 없을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자전거 국토정주라는 것을 알게 되어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2주 동안 코스를 알아보고 짐을 채비하여 바로 출발했습니다. 출발 후 19일 동안 자전거를 타서 약 2000km를 주행하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국토정주를 다닐 때 어떤 것을 준비했고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다녀오길 원했고 기회가 날 때마다 야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추운 날씨여서 침낭이 필수였고 짐은 자전거 한 대에 실어야 하므로 접었을 때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여 준비했습니다. 저는 자전거 생 초보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제품들이 성능이나 가성비가 최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챙겼는지 참고 정도만 하시고 제품은 직접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인용 텐트, 기본적인 방풍 방수 기능이 되고 튼튼하고 가벼우면서 접었을 때 크기가 작은 것을 골랐습니다. 국토정주 기간 동안 되도록 야영을 하고 핸드폰의 배터리가 떨어지는 시점인 3에서 5일에 한 번 숙박업소에서 자기로 결정하고 텐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짐이 무거워지면 힘은 더 들지만 다녀온 이후에는 텐트에서 잔 시간이 숙박업소에서 잔 시간보다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인용 에어 매트리스, 역시 텐트와 마찬가지로 가볍고 접었을 때 크기가 작으면 쉽게 바람을 넣고 뺄 수 있고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 편히 잘 수 있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얼음이 생기는 온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고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취침을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침낭, 가격이 저렴하고 보온성이 뛰어나면서 접었을 때 자전거에 싣고 다닐 만한 크기의 침낭을 찾았으나 비싸거나 크기가 너무 커서 가장 오랜 시간 알아보고 구매했습니다. 침낭 덕분에 밤에도 따뜻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옷, 사이클복 같은 것이 없어서 집에서 운동할 때 입는 편한 반바지와 반팔, 바람막이를 입고 출발했습니다. 입고 출발한 옷 외에 여분으로 운동하기 편한 긴바지, 긴팔, 추울 때 겉에 입을 얇은 패딩 준비해 갔습니다. 추운 날에는 히트텍, 상하이 긴옷, 바람막이, 패딩을 입고 다녔습니다. 두꺼운 옷을 한 벌 입는 것보다 얇은 옷으로 여러 겹 입고 바람막이 겉에 패딩을 입으면 더 따뜻합니다. 하의는 여러 벌 입을 경우 불편해지기 때문에 활동성이 좋고 바람이 안 들어오는 따뜻한 기능성 옷으로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다녀왔을 때는 날씨가 많이 추워진 시기였지만 자고 일어난 이른 아침이나 비가 올 때 조금 추웠고 다른 때는 괜찮았습니다. 날씨가 춥지 않을 때 다녀오시면
짐이 그만큼 줄어들어 편하실 겁니다. 속옷, 양말 및 밧줄. 옷은 며칠에 한 번씩 숙박업소에서 세탁하여 자는 동안 말리고 며칠을 야영하며 갈아입을 생각으로 준비해 갔습니다. 자전거 엉덩이 패드. 최대한 겉으로 표가 안 나는 제품을 찾다가 속바지 형태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타게 되면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패드를 해도 매우 아프니까 패드 없이 갈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 아래 한 쌍.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타다 보면 무릎과 손목에 오는 통증이 가장 큽니다. 저는 사전에 준비 못하고 중간에 필요성을 느껴 약국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출발 전에 좋은 제품으로 구매하셔서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위생봉투. 나오는 빨래거리나 쓰레기를 담기 위해 몇 개 챙겨갔습니다. 세면도구, 치약, 비누 모두 제일 작은 크기로 준비해 갔습니다. 비상약. 주변에 약국이나 병원이 없을 것을 대비하여 응급약만 몇 개 준비했습니다. 선크림. 자외선 차단과 살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티슈. 야영하는 장소 주변에 씻을 만한 환경이 안 될 때 씻으려고 준비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두루마리 휴지 반쯤 쓴 것을 심을 빼내고 꾹꾹 눌러서 들고 갔습니다. 일회용 비닐우기 2개. 혹시나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2개 정도 챙겼습니다. 핸드폰. 사진, 음악, 내비게이션, 정보 검색까지 핸드폰은 필수입니다. 보조 배터리 2개. 핸드폰을 내비로 쓰면서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1000mAh 2개로 하루 반 정도 썼습니다. 태양열 충전 보조 배터리. 제가 알아볼 당시 좋아 보이는 것은 가격도 비싸고 크기도 크며 해외 직구가 대부분이어서 저렴하며 적당한 크기의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열 충전이 안돼서 보조 배터리로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1000mAh 3개로 2-3일 정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220V 충전기 2개. 충전할 것이 많아 숙박업소나 식당에서 빠르게 충전하기 위하여 2개 챙겼습니다. 자전거 헬멧.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거반 헬멧처럼 통풍이 안 되는 헬멧을 쓰면 헬멧 속이 찜통이 되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얼굴 투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벌레로부터 얼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색 바람막이용 안경. 저는 원래 안경을 쓰기에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안경을 안 쓰시는 분은 꼭 준비하세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날파리가 얼굴에 달라붙고 눈에 들어갈 수 있어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색으로 준비하셔야 멋진 경치도 구경하고 주변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습기 방지를 위해 습기 방지 코팅액을 바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골전도 이어폰. 혼자 자전거를 타면 지루하므로 음악을 들으면서 다니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을 끼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할 만큼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는 골전도 이어폰으로 음악과 주변 환경음까지 함께 들으며 라이딩했습니다. 음질이 이어폰만큼 좋지는 않지만 충분히 음악을 즐긴 만큼은 들립니다. 주변 환경음과 내가 좋아하는 음악, 아름다운 경치, 세 박자가 어우러지면 이만한 힐링이 없습니다. 강추! 자전거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으로 내비를 받기 때문에 자전거 핸들에 핸드폰을 거치하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자전거 후레쉬 및 거치대. 야간 주행이나 밤에 텐트를 치기 위해 후레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야영을 했기 때문에 충전용보다는 건전지 후레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환할 여분의 건전지를 한 세트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전거 물통거리.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수시로 간식과 음료를 먹어서 에너지와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저는 하루에 자전거 타면서 먹은 물만 작은 생수병 3개에서 4개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한 개는 물통거리에 나머지는 배낭에 꽂고 다녔습니다. 자전거 장갑 2개.
긴장갑 1개를 여분으로 챙겼고 반장갑을 착용하고 출발했습니다. 장갑은 손바닥 부분에 패드가 없거나 얇은 것이 좋습니다. 패드가 두꺼우면 손목이 꺾이면서 손목의 통증이 심해집니다. 심하면 손에 마비가 오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수리 키트. 자전거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꼭 챙겨야 합니다. 만약 없을 경우 주변에 자전거 수리점을 불러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쌉니다. 자전거 휴대용 에어펌프. 타이어 수리하고 바람 넣을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휴대용 펌프는 바람이 적게 나와 바람 넣기 매우 힘듭니다. 자전거 후미등 2개. 안전을 위해 꼭 달고 항상 켜놓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짐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잘 보이는 곳에 달면 됩니다. 야영시 텐트에 달아두면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프레임 가방 2개, 안장 뒤 짐바지 1개. 핸들바와 프레임 사이에 다는 가방에는 보조 배터리와 선크림 등 자주 사용하거나 핸드폰 관련 용품을 넣어 바로바로 사용했습니다. 프레임 중간에 다는 가방에는 자전거 수리 키트와 간식거리 등 자주 쓰는 용품을 넣어 이용했습니다. 사진처럼 텐트, 침낭, 에어 매트리스를 가방과 함께 압축 조인끈으로 고정한 후 안장 뒤 짐바지에 자전거 밧줄로 고정하여 싣고 다녔습니다. 자전거 국토종주 수첩 및 지도, 어플. 자전거 국토종주 수첩은 인터넷이나 인증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증소에서 수첩에 도장을 찍거나 어플로 인증을 시도하면 GPS로 위치 확인 후 인증이 됩니다. 혹시나 도장이 안 찍히거나 핸드폰 어플로 인증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첩과 핸드폰 어플 둘 다 사용하여 인증하였습니다. 실제로 인주가 다 떨어졌거나 어플 오류로 인증이 안 되는 곳이 있었기에 2가지 방법으로 인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배낭 및 방수 커버. 배낭은 짐이 다 들어갈 만한 작은 것으로 준비했고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짐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방수 커버를 준비해 갔습니다. 배낭을 어깨에 메고 자전거를 오랜 시간 탈 경우 어깨에도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꼭 자전거에 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제가 가지고 다닌 짐들이며 무게는 전부 다 했을 때 약 20kg 정도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추울 때였고 텐트에서 야영을 하다 보니 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식량과 취사도구까지 준비해서 다닌다면 짐이 너무 많아져서 식사는 주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해결하였습니다. 만약 날씨가 괜찮을 때 다니신다면 짐은 그만큼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혹은 쉬는 날 짐 없이 하루 이틀 단위로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간은 상관없이 모든 인증소에서 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 무게의 대부분이 뒷바퀴에 쏠리다 보니 뒷바퀴 타이어가 빨리 닳았습니다. 출발할 때 새 타이어로 교체하고 출발했는데 1000km 정도 탄 시점인 제주도에서 타이어가 다 닳아 펑크가 났었습니다. 이 밖에 국토종주에 있었던 해프닝이나 느낀 점들은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자연경관이 다른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만약 자전거 국토종주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제가 앞으로 만들 영상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몰랐던 분들도 앞으로의 제 영상에서 자전거 국토종주에 대해 알게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국토종주가 어느 순간에는 여행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힐링을 하는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다닌 이동 경로와 대중교통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봐요.